아무튼 어제 이제 국조특위가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때문에 잠실 개표소에 다녀왔는데요. 시위대에서 봉쇄된 지금 27일 만입니다. 이 얘기 이제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현장 다녀오신 우리 의원님, 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우선 상당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더라고요. 음모론자들. 네, 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건 태극기 들고 다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성조기를 그렇게 들고 다니세요. 아, 나 창피해 죽겠어, 네. 정말로. 그리고 또 어?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그 체육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당수가 시위대 상당수가 황교안을 입회시켜라라고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어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특검을 못 믿겠다. 한미 공조 수사를 하라. 한미 공조 수사. 한미 공조 수사. 그게 구호예요, 그게. 아, 거기 일부- 구호가 거기 써 있어요. 네, 한미 공조 수사 촉구 뭐 이렇게 해서 좀 이거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정신도 없고 네. 야, 이게 대한민국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펜싱 경기장 모든 문 앞에는 텐트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숙식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현장 상황은 대충 그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의원님들 들어가실 때 그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길투구 그 문제를 네. 드러내느라고 한참 걸렸습니까? 그렇죠. 현장에 네. 가서도 저희가 한 시간 가량 대기했고요. 경찰 경력들이 들어가서 길을 확보하고 대화 경찰하고 저희는 같이 들어가고 마지막에까지도 그 문을 붙잡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경찰이 그 분리하고 들어갔습니다. 뭐 좀 물어볼게요. 네. 어쨌든 거기에 대한체육회 여러 가지 기구들도 들어가 있고 민간 기관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거기 사람들 지금 경제적인 피해도 크다는 거잖아요. 엄청 크죠. 거의 지금 시위가 신고되고 지금 시위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위지연 위원장님 전무실이신데 신고된 아마 집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예. 네, 거기는 집회라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경찰도 어려움이 있어요. 집회면 집회를 개최한 주체가 있을 거고 예. 주체의 대표가 있을 거고 그 대표랑 이야기를 하고 그 대표를 처벌하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집회가 아니면 강제 해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개별적으로 다 오시는 거예요. 개인이에요. 그냥 일 개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어. 드리면 집회면 해산을 시키기가 쉽습니다. 예. 왜냐하면 해산을 할 때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폭력적으로 변했다라든지 아니면 신고된 시간 외에 너무 늦게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절차가 이제 그 집회 시위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예. 종료 선언을 해라. 그다음에 아니면 자진 뭐 해산을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해산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직접 해산을 하고 이렇게 다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회라고 규정이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해산을 시킬 수가 있는데 해산시키는데. 이거는 집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와서 있다 보니까 누구랑 대화를 할 사람도 없고 근데 그대로 저도 가봤는데 거의 약간 좀비 비슷하게 그냥 다 깃발 들고 다니면서 그냥 구호만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럼 주체가 없으면 그렇게 그냥 모여서 점거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공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갈 수는 있죠. 누구든지 갈 수는 있는데 아니 못 들어가 피해가 그쵸.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 경기장을 봉쇄한 거는 업무방해도 될 수가 있고 감금죄도 될 수가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강요죄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책임은 좀 있죠. 그러니까 왜 방치를 하냐고. 우리 때 경찰 보면 저렇게 나약한 경찰이 아니었는데 본봉으로 때려잡던 그 맞던 맞아요. 경찰은 네. 지금 왜 이렇게 달라졌어? 저희는 종묘공원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와서 방망이로 때리고 제가 여기 머리에 지금도 한 10발 꿰맸어요. 그냥 앉아있는데 그냥 방패로 찍어버리더라고요. 그 공원 안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 집회도 미신고 집회로 간주해서 바로 해산 명령 내리고 처벌할 수가 있는데 경찰이 이게 선관위가 너무 엄청난 잘못을 해가지고 해산하는데 부담을 느껴버리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혐오와 조롱과 막 황교안 부대가 되어가지고 저런 망언을 일삼는 냅두는 건 용납이 안 되죠. 지금 많은 민주시민들이 우려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단 의원님들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제 통로를 열었는데 네.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지금 다 강제 해산되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또 그대로인 거죠. 네. 네. 아무튼 어쨌거나 그래서 일단 해산되고 들어갔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내부를 궁금해 네. 합니다. 하기는 이번에 처음 공개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7일 만입니다. 네, 어땠습니까? 속은 뭐 투표함이라든지 상황이. 투표함과 투표지가 예. 두 개의 방에 보관돼 있어요. 하나의 방에는 주로 투표지가 투표지. 있고요. 네. 저희 시민들이 투표한 용지가 네. 있고 하나의 방에는 선거용품, 용품. 뭐 이런 것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세 가지를 확인을 했어요. 첫 번째는 출입문의 시근 장치가 그대로인가. 문에 들어갔을 때. 근데 그건 그대로라고 송파구 선관위 국장이 이야기를 하고요. 두 네. 번째가 송파 선관위가 철수할 때 그 상황 그대로인가. 네. 이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밀봉이 돼 있고 봉인이 돼 있고 그 도장까지 찍혀 있거든요. 네. 세 번째가 CCTV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는가. 근데 이건 확인이 안 됐어요. 왜요? 선관위가 이 모니터링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방호업체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호업체가 근데 또 계약이 또 만료가 돼가지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황당했던 거는 그 저 투표함이 보관된 데가 샤워실 있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가 CCTV가 비추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는 저게 혹시 저 안에 있으면서 뭔가 뒤바뀌거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것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밖에서 다 봉쇄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경찰이 들어가려고 하면 야 니네 갖고 가서 그거 바꿔치기 하려 그러지 이러면서 막고 있었던 건데 지금 거기에 CCTV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의혹을 더 아닙니다. 증폭시킬 수 그건 있겠다. 아니고 일단 저 방은 송파구 선관위 측의 설명에 따르면 창문이 없는 방입니다. 네. 왜냐하면 창문이 있으면 외부 침입이 가능하잖아요. 창문이 없고 아예 두 번째는 저 건물 내에는 지금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부는. 그리고 방호업체가 계속 순찰을 돌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 방 안에는 CCTV가 없지만 방 입구에는 CCTV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방 입구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출입 상황은 확인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CCTV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선관위가 없다라고 해서 그건 방호업체를 통해서 받자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알려진 거는 제대로 된 사무실이나 방이 아니라 투표 용지가 지금 보관되어 있는 곳이 샤워실이다. 네네. 그러니까 안에 CCTV고 뭐고 없어서 샤워실이니까 CCTV를 둘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의심스럽다라고 안에 CCTV가 있으면 했는데 그러면 뭐 네. 어쨌거나 딱 하나의 출입문밖에 없고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인데 바로 문에 CCTV가 있기는 있는 거죠. 입구 쪽에 있습니다. 원래 저게 선관위 보관 창고로 이동이 되는데 못하니까 임시로 어쩔 수 없이 거래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저 극우 극단주의 시대들은 부정선거 증거니까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고 심지어는 핸드볼 선수 우리 유소년 선수들이 나오는데 몸수색까지 하고 막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저게 오세훈이가 당선됐기 때문에 오세훈의 부정선거 증거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무튼 네. 송파구 선관위도 네, 방문을 네. 하셨나요, 의원님들이? 네. 거기서 이제 송파구 선관위는 부족 사태, 투표지 부족 사태, 자기네들이 어떤 식까지 이제 과실을 인정했다라든지 계속 어떤 여전히 답변을 정신 못 합니까? 차리고요. 정신 못 남 탓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한 건 예산 탓하고 증거 보존이 안 된 건 임차인 탓하는데 아주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송파에 큰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이게 한 5월에 입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4월 인구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거친 표현으로 빵꾸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이걸 송파구 선관위가 체킹이 안 된 거예요. 이게 핵심은. 그리고 투표 당일날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라고 시그널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럼 그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뭘 했냐 그러면 넘버링을 했어요. 투표용지에는 일렬 번호가 있어야 돼요. 우리 네. 법상.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도장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네. 몇 시간 동안. 한 5시간 동안. 근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번호 투표용지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네. 불출하면 돼요. 네. 이번에 송파구도 4만 장의 투표용지가 남았거든요. 그걸 배분할 생각을 안 하고 도장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에 네. 상황 대비를 못했던 거예요. 네. 이런 문제들이 어제 다시 한번 현장에서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 기준 시점도 틀려. 네, 용지 부족한 것도 실시간 대응을 못해. 네, 그나마 부족한 것도 번호 찍느라고 시간 다 놓쳐. 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송파 선관위원장은? 송파 이게 예. 선관위 구조의 문제죠. 네. 송파 선관위원장은 판사예요. 그러니까 기상건이에요. 네. 그래서 잘 몰라요 이게. 음. 출근도 그날 되게 늦게 하고 그래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건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 즉 네. 선관위 사무처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관위의 이중적 구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돼 있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관료제가 횡행하고 책임도 잘 안 지고 신속한 대응도 어렵고 조직이 되게 무거운 조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선관위가 또 최근에 뭐 이런저런 무분별한 수의 계약도 맺어졌다. 이런 얘기까지도 최근에 좀 드러났던가요?
맞습니다. 이게 선관위가 선거관리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강조되죠. 그러니까 헌법상 독립기구까지로 부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체 감찰이나 감시 기능이 아주 약해요. 예를 들어보면 전국에 240여 개의 시군구 선관위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관위에서 하지 않아요. 어디서 하냐? 시도 선관위가 해요. 한통속이잖아요. 네.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한 식구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시 선관위 총무과장이 송파구 선관위를 감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시 감독의 무풍지대 치해 법권처럼 돼버린 거예요. 수의 계약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감시하는 눈이 적은데 네. 편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 직원이 자기 부인이지 남편인지 어쨌든 그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생 업체랑 수의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이라면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한다는 걸 다 알아요. 너무나 당연히 딱 네. 법에 나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강제로 시켰으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수의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했다면 배임죄도 될 수가 있고 어쨌든 이 자체가 큰 문제라는 걸 모두가 다 아는데 네.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걸 떠나서 자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선관위도 소개시켜주고 막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구나. 기본적인 윤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쌍팔년도 그런 관료제 문화를 아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네. 그 견제 기능이 전혀 없으니까 그거는 사람의 양심은 당연히 그 욕 탓할 거 없어요. 양심은 원래 그런 거야. 그걸 막아주는 게 양심을 막아주는 게 강제적인 법과 제도와 견제 기능 기구라는 거지. 그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선관위원장들 전부 다 판사들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왜 그걸 그냥 그렇게 해놨겠느냐. 난 모르겠습니다. 그 선관위원장들이 판사들이 거기에 엮여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모르는 그렇지만은 그걸 너무나 잘하는 판사들이 선관위원장들이 그걸 그냥 놔뒀다는 거는 뭔가 자기한테도 이해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난 드네 일단은. 그걸 알면서도 그냥 그래 너희끼리만 끼리끼리 해먹어라 이렇게 했을까라는 나만 이런 의심이 들고 아니. 충분히 그 판사들인데 예, 강원도 선관위원장이 나경원 남편입니다. 김재호. 어. 나경원이 갑자기 선관위 공격을 하다가 좀 주춤했는데 남편이 강원도 선관위원장에 알려지면서 이제 본인이 좀 조심해야 되냐면 막 선관위를 다 처벌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자기 남편이 처벌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기자님 의심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민주당이 개헌으로 선관위 해체 참적구소 현수막 종교 걸었잖아요. 너무 잘했는데 하나 더 이 중대한 사태 책임 대법원이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대법원이 전국의 선관위원들을 거의 다 주도적으로 관할하는데 조희대와 대법원의 책임이 쏙 빠져 있잖아요. 요건 저희들이 강하게 규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